브랜든 감사합니다. 릭챗. 이사회의 답변은 프록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7번째 주주 제안으로 넘어갑니다. 심해채굴로 광물 조달하는 것에 대한 중단을 약속하는 안건입니다. 이사회는 해당 주주 제안에 반대할 것을 권하며 프록시의 이유를 기재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에즈유사의 대표 엘리자베스 레비가 제안했고 미리 녹음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레비, 안녕하세요. 12번째 주주 제안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는 해양의 바닥보다 화성의 표면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이 심해 개발을 향해 뛰어들고 있으며 이런 산업의 움직임이 테슬라의 현재와 미래의 리스크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심해채굴은 배터리 등급의 광물을 추출하고자 해양 바닥을 긁어 모으는 준설 과정을 거칩니다.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를 무차별적으로 파괴시킬 것이고 해양 생물을 죽일 겁니다. 해저채굴은 탄소 저장물, 독소 침전물 등을 방출시키고 해양 먹이 사슬의 파괴 및 해양 생명체의 번식과 이동에 방해가 될 겁니다. 심해는 복잡하고 풍부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해저 생태계는 느리게 성장하며 약하고 외부의 교란으로부터의 회복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규제 의무 상관없이 상업적 규모의 심해 개발은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의 OECD 멤버십 IRMA 채굴 프로토콜은 심해 채굴에 적용되지 않아 해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800명 이상의 해양 과학자와 정책 전문가, 25개국, 72개 원주민 그룹, 48개 기업들이 심해 채굴을 금지, 중단, 일시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테슬라의 경쟁사인 BMW, 르노, 리비안, 폭스바겐, 볼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GM도 심해 채굴 계획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심해 채굴에 관한 테슬라의 공식 입장이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산업을 대표하고 있기에 테슬라의 모호한 입장은 이 논란이 많은 산업으로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심해 채굴 광물 사용을 제한하는 명확한 테슬라의 입장은 배터리 광물 기술, 재활용 및 순환과 혁신의 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신기술을 통해 가장 야심찬 미래 전기차 시나리오에서 심해의 손상 없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심해 채굴에 대한 테슬라의 입장 표명 없는 부분은 테슬라의 전임 이사가 지금 더 메탈 컴퍼니의 이사이며 CEO 특별 고문으로 있는 사실과 함께 심해 채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더 메탈 컴퍼니와 더 메탈의 심해 채굴 활동을 지지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심해 채굴 중단의 약속은 기대치를 명확하게 하고 테슬라의 평판이 해치는 것을 줄이고 테슬라는 정말 심해 채굴이 주요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주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임을 고객들과 투자자들에게 안심시켜 줄 겁니다. 브랜든 감사합니다. 레비 이사의 입장은 프록시에 서술되어 있고 투표 결과 집계를 위해 투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는 지금 끝마쳤음을 선언합니다. 이미 받은 위임장과 이번 주총에 제출된 투표에 근거하여 예비 결과를 발표합니다. 7개의 주주 제안 관련해서 우리의 주주님들은 6번 이사의 임기권, 7번 단순 다수결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테슬라 이사회의 추천대로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제안한 5가지 안건을 보겠습니다. 첫째, 2급 이사 제임스 머도 킴벌 머스크의 이사 선임권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임기 3년으로 후임자 선출될 때까지 이사 직책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주주님들께서 구속력 없는 자문기구 기반의 경영진 보상권에 대해 승낙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24회계년도의 독립회계법인으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임명을 재승인해 주셨습니다. 넷째,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의 이전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5번째이며 마지막인 지난 18년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받은 일론에게 부여된 100% 성과 기반의 스탁옵션 부여의 재인가권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총의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일론을
환영합니다. 영상의 헤드라인 번역입니다. 일론, 목표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로 가는 길이 있으며 우리는 그 길에 있고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만 안주하지 않는다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목표 주가 14불 제시하며 테슬라의 파산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영국 헤지펀드 매니저 페르 레칸더. 이건 정말이지 테슬라 버블의 끝의 시작입니다. 실제 파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테슬라 모델 Y는 토요타 라브4 코롤라보다 많이 판매되며 글로벌 베스트셀링카가 되었습니다. 일론, FSD 버전 12는 대단하며 계산의 속도는 빠릅니다.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사용하는 날이 되면 역사상 가장 큰 자산가치 상승을 보게 될 겁니다. 스토리형 주식같이 들린다. 자율주행 택시? 당신의 체크북과 실현 가능하지 않는 그림의 떡 같은 것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일론, 잘못된 질문을 하면 정확한 대답은 불가능합니다. 테슬라 장기 가치의 대부분은 옵티머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확신합니다. 전문가들이 절대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지금이 그 시기 중 하나입니다. 마침내 미래가 미래처럼 보일 겁니다. 사람들은 왜 방탄으로 만들었냐?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왜 안 될 건 또 뭐냐? 라고 답합니다. 메가팩 ESS 설치는 1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에너지 사업 부문의 기록적인 수익성을 이끌었습니다. 이건 기계 만드는 기계고 공장은 제품입니다. 이 건물은 지구상에서 봐왔던 것 중 가장 진보된 자동차 공장입니다. 만약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 평가하면 잘못된 프레임워크입니다. 만약 누군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결할 수 없다 믿는다면 테슬라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린 해낼 거고 우린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자료는 끝이 났고 오늘 주총의 하이라이트인 일론의 프리젠테이션이 시작됩니다. 일론이 뛰어나 양팔을 든 채로 점프를 뛰고 주주들은 그런 일론을 보며 일론의 이름을 연신 외치는 현장의 분위기를 음성으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Hey guys, welcome to the Tesla shareholder meeting. And I just want to start off by saying, hot damn, I love you guys. Yeah.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주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린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떤 상장사에도 볼 수 없는 우린 최고로 멋진 주주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우린 테슬라가 이룬 성취에 대해 복귀하고자 이곳에서 멋진 주총을 개최했고 테슬라가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린 새로운 챕터를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테슬라를 추적해 왔다면 잘 이해할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기차, ESS, 태양광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측면에서 자율주행은 정말 대단한 것이며 여러분들은 이를 이해하고 있으나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대형 기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테슬라 차량 운전해 봤나요? FSD 버전 12.3 경험해 봤나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라고 답하죠. 그래서 경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재차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율주행이 진전되는지 곡선 위에 점들을 표시한다면, 그 곡선을 믿는다면 기하급수적인 아주 빠른 속도로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FSD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FSD가 업그레이드되어 각 버전이 출시될 때 개입을 필요로 하기 전까지 얼마나 주행했습니까?처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큰 개선이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인간 운전자보다 실제 훨씬 안전한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음이 매우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 중인 모든 버전을 알고 있고 차세대 버전이 무엇인지 또 그 이후의 버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차세대 버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하는지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인간 운전자의 안전도를 훨씬 상회할 것이란 부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율주행 상황에서 거대한 차량 편대로부터 실제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나요? 라며 의아해합니다. 이건 정말이지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결합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편대에는 우버처럼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소유한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처럼 고객들이 소유한 차량도 있습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자신의 차량을 테슬라 차량 편대에 추가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울 때 테슬라 앱에서 단 한 번의 탭으로 당신의 차량을 편대에 추가하여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차량을 테슬라 자율주행 편대에 몇 시간, 며칠, 몇 주 정도 추가할 수 있고 돌려받기 원할 땐 언제든지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차량의 소유주로서 벌어들인 자율주행 수입이 매월 지급해야 할 FSD 월 구독료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상당히 확신합니다. 이후 테슬라는 해당 매출액을 차주와 분배하겠지만 상당 부분은 차주에게 기속될 겁니다. 이렇게 작동될 거며 일어날 일입니다. 제 말을 기억하세요.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낙관주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알다시피 자기 인식의 결핍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낙관주의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성과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내 동생 킴벌 머스크가 이사회에 재선임되었습니다. 작은 일화가 있는데 학교 다니던 어릴 때 내 동생이 나에게 틀린 버스 시간을 알려주는 바람에 나는 버스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죠. 화가 나서 동생한테 평상시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한다고 이야기한 거야 라고 묻자 동생은 그래야 형이 버스를 놓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답했죠. 실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태생적인 낙관주의자이기에 결국 해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다른 무언가가 될 겁니다. 전에도 언급했었습니다. 아크의 분석을 읽어볼 걸 추천합니다. 아크가 가장 정확합니다. 더 정확한 무언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자율주행의 잠재성을 분석한 것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의 분석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라면 아크는 옵티머스 제외하고 차량 자율주행 부문만으로 5조 달러 이상을 예측했습니다. 자율주행의 기초에서 우리는 10배 이상의 밸류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아크는 상당히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너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진정한 휴머노이드 로봇 그 옵티머스를 생각하면 정말 이건 미치는 겁니다. 너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너희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너의 아이를 돌봐주고 가르쳐주는 선생이 될 수도 있고 공장에서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원합니까? 그 궁극적인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날 겁니다. 나는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산업 현장에도 무언가 제조하는 로봇이 있을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대 인간의 비율이 아마도 최소한 2대1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대1은 확실합니다. 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 규모가 대략 100억대, 어쩌면 2, 300억대를 의미합니다. 연간 시장 규모는 아마 궁극적으로 10억대에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테슬라가 10% 점유한다면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연간 1억대 옵티머스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자동차는 연간 약 1억대의 시장 규모를 보입니다. 최소한 대략적인 규모 면에서 어느 정도 비슷할 겁니다. 대량 생산 시 옵티머스 대당 약 1만 불의 원가로 제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동차보다 덜 비싸고 2만 불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옵티머스를 판매해 연간 1조 달러의 매출 총이익을 벌 수 있습니다. PER 20 혹은 25배 부여하면 옵티머스 하나로 20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자동차 5에서 10조 달러가 더 있습니다. 이 수치가 실제 상상할 수 있는 가능한 영역으로 생각하며 테슬라가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1등 기업의 10배 밸류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30조 달러. 이게 하나로 약 4경 원. 이게 글로벌 탑티어의 시가총액 단위가 1000조 원 단위에서 경원으로 변하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고 이는 최고의 책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로봇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야 함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제 PT를 시작해야 합니다. 미래의 주주 제안에 단어 제한 걸어두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PT 시작합니다. 가속화되는 우리의 영향력.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영향력은 가속화되고 있고 알다시피 탄소 배출 부분에 있어서 실제 주목할 만한 감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진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효과 중 하나는 실제 탄소 배출에 있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당 10시간 하루 1시간 반 사용하던 승용차가 주당 30시간 어쩌면 50에서 55시간 사용하게 된다는 것으로 같은 차량을 5배 더 사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차량을 제조하기 위해선 일정량의 자원이 필요한데 내 의견으로 우리는 5배 많게 사용하게 될 겁니다. 빠르게 실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탄소 배출에 있어 더 극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